분께 원래는 6분씩 제가 2차 주도권 토론을 약속을 드렸는데 1분씩 줄여가지고 정확하게 5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토론 때는 박 후보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번 5분 정몽준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 주장만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기회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순 우리 후보께서 제가 당내 경선으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셔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리고 안전에 관한 공약은 같이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공약을 같이 하려면 안전 분야 많이 있는데 우선 사실, 진실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울의 700만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의 질은 관련법의 기준을 전부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그 법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인 거예요. 제가 시장이 돼도 그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공약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조사를 합시다 그랬더니 하시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조사하려면 저희들이 빨리 만나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미국에서 브루킹스하고 헤리티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팩트시트, 사실에 관한 보고서를 만든답니다. 팩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좋은 토론도 하고 정책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공기질 조사 같이 하자고 그래놓고 그건 안 하시면서 며칠 전서부터 지하철 메트로의 지하철의 환기 장치를 돌리는 거는 그냥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로 돌리는 건데 그것을 갖다 슬그머니 시간을 늘렸다 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것은 관건, 우리 시장님은 지금 시장이 아니고 후보인데 그 선거운동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서울시에 연락해서 저 정몽준 후보가 자꾸 공기 조사하자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뭐 좀 돌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 관권 선거운동이 되고요. 또 증거인멸이 되는데, 지금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다 가라앉았고 영향을 받는데, 그냥 세월호 참사 분위기에 그냥 편승하셔서 그냥 해야 될 거는 좀 안 해도 될 걸로 판단하시는 건 아니지, 좀 말씀해.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조사하는데 좀 응해 주실 것을 제가 왜 안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지하철 안에서의 공기 질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환경부의 그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법규에 따라서 엄격히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 온라인에 완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시정의 핵심은 투명성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과거에 시민들이 요청하면 그때서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모든 것을 특별한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에 침해되지 않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됐다는 말씀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그 팩트에 관해서도 지금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말하자면 그 조사가 사실 저희 서울시가 수행한 조사와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게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역사에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 객실에는 2번,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강남역이라든지 신도림역이라든지 이런 20군데 역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이것도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 후보님께서 제출하신 그 조사는 사실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남았습니다. 네, 대기질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해야죠. 그래서 저는 안전 공약과 더불어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을 함께 논의해서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있나요? 아직? 1분 남았습니다. 네. 그 지하철의 공기를 깨끗이 하라 관련법이 6개고요. 지침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좀 엉성해요. 기준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더 한심한 건 1년에 한 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지금 투명 행정하셨다고 그러는데 발표한 건 제가 1년에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서울시는 이렇게 발표하면 예를 들면 YTN 그다음에 그 환경학회 또 제가 의뢰한 전문기관이 한 거하고 서울시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장님께서 정 후보님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정 후보님 시간을 쓰시는 걸로 네네.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쓰십시오. 네, 한 4일 전에 우리 박 후보님께서 좋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빨리 내일 아침에도 만나시죠 했더니 그때부터 오늘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법에 위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위반된 게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또 방금 이 환기 시간을 늘렸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마치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직무에서 시장으로서의 직무 정지를 이미 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 만나는 것조차도 저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억측하시는 것은 저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분 남았습니다. 이 서울의 7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 공기의 질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서부터 슬그머니란 거는 보통 아닙니다. 제가 잠깐 착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 후보께서 먼저 사용을 하셨고 이제 박 후보님께서 박 후보님께서 박 후보님께서 저는 우리 사업의 경제 발전에 정말 크나큰 역할을 한 세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른바 주로 50년, 50대에 계시는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사실 베이비 부모 세대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또 아래로는 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굉장히 낀 세대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아직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뭔가 활동을 할 그런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우리가 정부든 지방정부든 이걸 껴안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 공약을 중점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50 플러스 캠퍼스라고 해서 이런 앞으로 제2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디자인하는, 교육받는 것, 그 다음에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것, 또 이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서울시의 권역마다 5개를 만들고 나머지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것인데 정 후보님 공약 속에는 이런 베이비 부모 공약이 빠져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지금 150만 명의 베이비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아직 박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직 3분 남았습니다. 베이비 부모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쓰는 표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어 표현 자체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름다운 우리말이 많이 있는데 베이비 부모란 단어 자체가 미국에서 나온 말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매년이 정말 위기 상황인데 어떤 특정 시대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세에서 100세까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네, 물론 전 세대를 고려해서 공약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대별, 지역별 이런 공약을 빠짐없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 일자리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 과거와 달리 남편의 그 벌이만으로 가게를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여성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이 약 86.4% 이릅니다. 여성에게 일자리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경제도 성장하고 가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여성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청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거 1분 남았습니다. 네, 이런 4만 개, 또 지역 연계형 일자리,
또 공공 일자리도 이것이 그냥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발표를 했는데 정원분이 공약 속에 이런 여성 일자리 관련된 내용이 잘 안 보여서 어떻게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신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뭐 이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전국에 어린이집이 42,000개가 있고 그 절반이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아주 좀 영세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을 합치면 96% 수준입니다. 나머지가 국공립인데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해요. 값도 싸고 시설도 좋고. 그런데 요즘 민간 어린이집이 굉장히 경영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간 어린이집을 갖다가 많이 저희가 인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할 텐데요. 지금 우리 박 후보님은 여성 일자리 10만 개 하시겠다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투자 50조를 해서 70만 개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70만 개의 상당수가 저는 여성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플로어에서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